자, 이번 시간에는 남아메리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아메리카의 지형입니다. 남아메리카의 지형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북아메리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쪽이 중앙아메리카라고 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남아메리카의 지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남아메리카의 동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쪽에는 대서양이 있죠. 대서양. 그래서 콜럼버스가 바하마 제도까지, 북아메리카에 있는 바하마 제도까지 이렇게 넘어왔죠. 대서양을 건너서. 자, 그러면은 서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서쪽에는 태평양이 있습니다. 이 태평양을 건너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북쪽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가 남아메리카니까 북쪽에는 당연히 북아메리카가 있겠죠. 그리고 남쪽에는 남극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 북쪽에는 북아메리카, 남쪽에는 남극해가 있는 곳, 바로 이곳이 남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곳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자, 서쪽에 보면은 등고선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이쪽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부분, 이쪽 등고선이 갈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높은 산맥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산맥의 이름은 바로 여기 써져 있네요. 산맥의 이름은 바로 안데스 산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쪽 동쪽으로 가면은 이쪽 안데스 산맥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고원, 낮고 평탄한 고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고 평탄한 고원. 자, 이쪽에 있는 고원과 이쪽에 있는 안데스 산맥 사이 지역은 어떨까요? 특히 이쪽 아마존강이 있죠. 자, 여기 중앙 부분에 보면은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 있는 아마존 분지가 있고 또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외에도 이 아마존 분지를 포함해서 중앙 부분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야에서는 농작물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쪽을 말하는 거겠죠. 이쪽을. 자, 이곳의 기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남아메리카에 보면은 빨간 선이 하나 있네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빨간 선 보이나요? 요 선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사회책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어떤 선일까요? 이게 이 빨간 선은 바로 적도를 나타낸 선입니다. 적도랑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은 얼마나 날씨가 덥겠어요. 엄청 날씨가 뜨겁겠죠. 그래서 이곳 남아메리카 지방은 대부분이 특히 적도랑 가까운 쪽은 매우 뜨거운 기후, 바로 열대 기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굉장히 뜨거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열대 기후가 많이 퍼져 있어요. 그리고 일부만 온대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색칠한 부분은 열대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후를 배울 때 여러 가지 기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위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지만 해발 고도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형이 얼마나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여기 특히 안데스 산맥, 굉장히 높은 고원이 있는데요. 이 고원이 아니죠. 여기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는데 이 산맥에서는 어떤 기후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후가 우리 한대, 냉대, 온대, 열대, 고산, 건조, 이렇게 6개까지 기후를 배웠는데 그 중에 여기는 열대 기후인데도 불구하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선선한 날씨가 나타나는 곳, 이것을 우리는 고산기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고산기후, 어디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안데스 산맥 근처에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원래는 엄청 뜨거운데 불구하고 이곳은 날씨가 선선하고 온대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산 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산 기후 때문에 옛날부터 이쪽에 문명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문명.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 보면요, 안데스 산맥에는 이런 잉카 문명, 유적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왜 인디언이라고 불렀는지는 저번에 콜럼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죠.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은 인디언이라는 말 대신에 인디오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인디오들도 이곳 안데스 산맥에서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고로 하나 빠뜨릴 뻔했는데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의 수도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면은 칠레도 있고요, 페루도 있고요, 에콰도르, 콜롬비아, 다 이쪽 안데스 산맥 기슭을 이용해서 있죠. 날씨가 고산기후 때문에 선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산업으로는 크게 브라질, 카리브해, 아르헨티나의 산업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기 외에도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이곳 남아메리카의 주요 산업은 뭐냐면 농사입니다. 농작물이라고 쓸 수 있겠죠. 농작물. 자, 농작물의 대표적인 것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아가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커피입니다. 커피. 여기 사진으로도 있죠. 브라질 커피 농장. 커피나무 열매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카리브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것,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방에서는 밀이나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남아메리카는 철이나 구리, 그리고 주석, 구리랑 주석을 합치면 청동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공업을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 남아메리카를 설명할 때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아마존은 굉장히 큰 열대우림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강 근처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 중 하나죠.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빼곡하게 나무들이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곳 아마존강 유역은 열대우림이 있는데요. 자, 열대라는 말은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덥고 습한 기후를 열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열대 속에 있는 비가 많이 오는 곳,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풀이 우거진 곳을 열대우림이라고 해요. 자, 이 열대우림의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농작물 재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공업을 발달하다 보니까 브라질을 비롯해서 브라질 경제 개발이 시작한 이래로 굉장히 많은 열대우림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장면들로는 이런 게 있겠죠. 굉장히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벌목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네가 세계 최고의 열대우림을 가졌다는 거, 얘네의 자랑뿐만 아니라 이게 지구의 허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죠. 지구가 만약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구가 숨쉬면서 산소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지구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의 허파인 열대우림이 지금까지 얼마만큼 잘려져 나갔느냐, 한반도의 8배만큼, 우리나라의 8배만큼 베어져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많이 베어져 나가다 보면은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대우림에서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열대기후에서 많은 생물 종이 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50만 종이에요. 50만 마리가 아니라 종이 50만 개, 50만 종 이상의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겠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이 아마존 열대우림이 꼭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많이 협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끝이고 궁금한 사항은 사회교과서를 좀 더 참고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친구들과 또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